오늘은 콩나물 어묵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나물을 씻어서 물기를 쪽 빼서 준비해 주세요. 웍에다가 물기를 뺀 콩나물을 이렇게 넣고요. 소금을 한 꼬집만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콩나물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불에 삶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묵을 펴갖고 돌돌돌돌 마른 다음에 써시면 썰기가 좋아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콩나물이 막 삼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냄새 올라오죠? 그럼 이건 다 삼긴 거예요.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때 불을 끄지 마시고 그냥 한번 슬쩍 뒤적여 준 다음에, 자, 이제 다 삼겼는데요. 얼른 건져 주세요. 콩나물을 한번 식혀 주세요. 끓는 물에 채 썰은 어묵을 살짝 데쳐 보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치셔야 돼요. 자, 건지겠습니다. 어묵도 완전히 식혀주세요. 끓는 물에 당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당면이 물에 들어간 지 7분에서 한 8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분 안쪽으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요. 다 삼겼습니다. 씻어 보겠습니다. 당면을 찬물에 완전히 열기를 빼주세요. 오늘 잡채는요,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러면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쉬어버려요. 이제 길이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게 편터라고요. 당면이 찰랑찰랑 아주 잘 삼겼어요. 여기다가 제일 먼저 밑간으로 설탕을 제가 한 숟가락 넣고요. 참기름 이렇게 해서 살짝 버무려 놓으세요. 참기름이 들어가서 당면을 무치면 이렇게 붉은 거를 방지해 주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삶아서 식힌 콩나물하고 어묵을 양념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식혀야 돼요. 다진 파, 마늘, 고춧가루, 진간장, 참기름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이렇게 양념한 콩나물과 어묵을 당면과 함께 묻혀 보겠습니다. 당면에 아까 설탕하고 참기름으로 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찬돌 뭐라 그러죠? 찰랑찰랑하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양념한 콩나물하고 어묵을 넣으세요. 파 약간, 마늘 약간. 한 번씩 나눠 먹어요? 지금 이제 당면에다가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 양이 많아져 있죠. 만약에 콩나물과 어묵에다가 이 많은 파와 마늘하면 너무 맛이 강하단 말이에요. 두 번에 나눠서 양념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볶은 참깨 해서 묻혀주세요. 이때 진간장은 될 수 있으면 안 넣어요. 이게 잘못하면 진간장이 들어가면 당면이 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싱겁다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맛 좀 한번 볼래요? 네.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차야 돼요. 조금도 뜨뜻하거나 미직지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콩나물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어묵도 좀 더 넣으셔도 되고.
딱 정해진 그 그램은 아니에요. 콩나물 어묵 잡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많이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파 수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에 대파가 정말 달고 맛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고기는 삼겹살입니다. 이걸 약간 돼지 냄새를 잡기 위해서 제가 소주에 살짝 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잠시만 이렇게 담가 주시면 돼요. 위에다 뿌려서. 소주 대신 청주로 해도 되나요? 네, 청주로 해도 됩니다. 미림은 좀 그렇죠. 너무 달아서. 미리면 안 되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채반에 대파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냥 편편하게 고기가 잘 앉힐 만큼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소주에 담가놨던 삼겹을 위에다 올려주세요. 아, 대파 위에요? 네. 자, 어떻게 놓느냐? 이렇게 놔주세요. 아, 껍질이 위를 가게? 네. 그런 다음에 양파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대파 냄새가 싹 나고 양파 냄새도 향긋하게 나죠? 네.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찜기 냄비에 물을 받았고 이렇게 사기 그릇을 하나 앉혀주세요. 불을 켜보겠습니다. 아주 센 불로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 쪄보겠습니다. 지금 냄비에서 되게 시끄럽죠? 네. 이 델그락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시끄럽죠? 다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눌러보세요. 쑥 들어가요. 거침없이. 이게 안 익으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뺐을 때 여기서 핏물이 또 나오고. 근데 쑥 들어가요. 이렇게 꾹 해서 빼보면 핏물이 안 나오죠. 다 익은 거예요. 그럼 한 김 살짝 나간 다음에 썰어 보겠습니다. 큰 대파가 다 물러서 작아졌네요. 그렇죠. 이게 대파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됐잖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대파 향이 올라와서 되게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너무 맛있겠다. 응. 자, 썰어 보겠습니다. 한 김 살짝 나간 다음에 썰으세요. 육즙이 살아있죠? 아주 탱글탱글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금 몰래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땡땡이에요. 이게 원래 전복찜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게 땡땡이에요, 고기가. 딱 보니까 그렇잖아. 와. 씹는 대파 향이 싹 나고. 정말 맛있어? 네. 기름 부분이 탱글탱글해요. 이게 찔 때 고기를 엎어놓고 찌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래요. 예전에 이제 할머니한테 배웠죠. 이렇게 엎어놓고 쪄야 된다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돌산 갓김치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해서 잡숴보세요. 대파 수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돼지의 잡내가 단 1도 안 나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가을에 대파가 풍부하니까 꼭 한번 해잡수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쪽파 김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을 난 쪽파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이 쪽파가요, 어떤 게 맛있냐면 채가 일단은 이렇게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뿌리 부분에서 흰 부분이 길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 뿌리의 머리 부분이죠. 여기가 어떡하죠? 좀 통통하고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요렇게 네. 생겨야 돼요. 네. 이렇게 삐쭉하게 그냥 예를 들자면 이것도 좀 통통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알로 까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긴 모양, 예,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모양의 파는 맛이 없어요. 미끈거리고. 그래서 파를 고르실 때 저도 이제 오늘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시장에 나가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파가. 겨울을 나서. 또 겨울을 난 파는 약을 안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약이에요. 어떻게든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밑둥을 자르고 우리가 이 파래김에다가 넣을 거라서 이걸 통째로 하면 너무 굵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밑둥을 자르고 요새는 파도 잘 까져요. 마르지 않아갖고 이렇게 하면 갈라지죠.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들이 얼마나 요새 좋은지 이렇게 제가 원뿌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놨어요. 놓고 나면 이렇게 까도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저절로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 된 파래김 자반이 있어요. 그거를 이걸로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일반 김, 집에서 있는 일반 김을 살짝 불에 구워 갖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줘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 그 파래 무침에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뜯다 보면 뭐 이물질도 살짝 보일 때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잘 펴서 뜯어주셔야 돼요. 근데 김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사갖고 오시면 잡수고 난 다음에는 냉동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뭐 실온에 두면 변해요. 이렇게 뻘겋게 문내 난다 그러죠? 네.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사면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딱 잘라서 먹기 좋은 만큼 이렇게 해서 딱 냉동 보관해요. 이렇게 이제 골고루 잘 펴주셔야 해요. 이때 좀 신경 써서 하나하나 끊으면서 이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파를 넣고 무쳤을 때 이게 한목에 뭉쳐져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살 뜯으면서. 그런 양념이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고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살살. 근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그냥 먹는 일반 김은 살짝 불에 구워갖고 비닐팩에 넣어서 주무르면 금방 바스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빨리 잡수셔야 돼. 바로 해서. 이거는 해서 넣어놔도 괜찮아요. 이거는 압축한 거라 수분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냥 김으로 하면 김이 얇으니까 수분을 금방 먹어서 좀 예,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제가 먼저 올리브유 그리고 이
김을 먼저 양념을 하셔야 돼요.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먼저 주무르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파래 무침 할 때 같이 올리브유를 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김이 데쳐서 들어가면 그게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넣어요. 기름을. 참기름이 들어가니까 향이 좋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쪽파를 데쳐갖고 거기에 수분이 바로 안 닿게끔 얘를 먼저 코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장도 지금 넣으면 안 돼요. 간장도 나중에 넣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주물러서 좀 둬보고요. 쪽파를 데치러 가겠습니다. 자,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을게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쪽파가 파래라고 데쳤을 때 그렇게 넣는 거예요. 물이 끓죠? 파를 넣으실 때 이 머리 부분부터 넣으세요. 머리 부분부터 넣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 소금만 살짝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면 다 끝난 거예요. 오래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물을 좀 파냄새 나죠? 자, 그러면 얼른 꺼내야 돼요. 얼른 찬물에 한번 헹궈서 꼭 짜주세요. 이게 조금 많이 삶으면 물크덩거려요. 그러니까 바로 꺼내야 돼요. 됐습니다. 제가 꽉 짰어요. 꽉 짰는데도 파의 특성상 약간 주분주분한 느낌이 들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잡숫기 조를 크기로 썰으세요. 이거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데칠 때 바로 꺼낸다. 그래갖고 준비한 김에다가 넣고 얘도 넣고 제가 묻혀볼게요. 묻히실 때 너무 꽉꽉 주물지 말고 살살살살 파에 있는 수분이 김에 묻을 수 있게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일을 좀 하시면 돼요. 김숨죽을 네,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간 보면 딱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은 쪽파 넣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레시피보다 쪽파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제일 보기 좋은 거? 네. 원래는 우리는 쪽파 훨씬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촬영 목적상. 네, 네. 그래서 깨소금도 한 숟갈 정도 충분히 넣으시고 이제 이러고 나면 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직간장을 넣을 거예요. 국간장을 반 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진간장을 한 스푼 정도만 넣고요. 그래서 이제 무치면 돼요. 제가 무쳐보겠습니다. 숨이 그냥 팍 죽죠? 그러네. 네. 막 죽네.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숨이 푹 죽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을 것 같지만 별로 많지 않답니다. 네. 네. 맛. 한번 간을 볼까요? 딱 맞게 잘 됐어요. 맛있어요. 그렇죠? 네. 간도 다 맞고 그런데 참기름 조금 더 넣을까요? 참기름 반 스푼만 더 넣을게요. 그럼 다 됐어요 이제. 보약이에요. 다 됐으니까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쪽파 김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